대량 학살.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동안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과 집단을 조직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이를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 1937 또한 전쟁 중 발생한 대표적인 대량 학살로 일본군이 중일 전쟁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면서 수십만 명의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여성들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가하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신문에서는 100명 죽이기 시합에서 기록 경신 106,105 두장겨 또 연장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학살을 경쟁하듯 보도하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홀로코스트와 난징 대학살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규탄받았으며 대량 학살의 잔혹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전쟁 중 발생한 대량 학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하였습니다. 1937년 일본군은 중일 전쟁 중 난징을 점령하며 수십만 명의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이를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 신문에서는 100명 죽이기 시합에서 기록 경신 106,105 두장겨 또 연장전이라는 제목으로 사람 목숨을 숫자로 취급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학살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권 유린과 일본의 전쟁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전쟁 중 군대 위안소를 설치하여 한국, 중국 등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수요 시위와 평화의 소녀상 설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군함도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끌고 가 하시마 섬군함도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곳은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지옥섬이라 불렸으며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731부대의 생체 실험도 너무 끔찍합니다. 일본은 만주에 731부대를 설치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이 부대의 만행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묻혀버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 전쟁이 끝난 후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려 주요 전쟁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았으며 나치 전범 12명이 사형을 선고받는 등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부 전쟁 범죄자들만 처벌을 받았으며 핵심 책임자인 천황은 면책되었고 731부대의 만행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히만 재판과 악의 평범성. 1961년 유대인 학살의 업무를 담당했던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나는 단 한 사람도 직접 죽이지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유대인 학살은 국가의 명령이었으며 나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 그것이 피고의 진짜 죄이다. 라며 반박하였고 아이히만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취재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표현하며 자기 생각 없이 타인의 명령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였습니다.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각국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전쟁을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유엔이 창설되었으며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PKO를 운영하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대하는 두 나라의 태도 차이.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은 전후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70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으며, 이는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2021년 8월 15일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어급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전쟁 피해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어제의 잘못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허가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인권 회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길잡이입니다. 전쟁과 갈등, 협력과 발전을 거치며 인류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이어가며 더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